조용한 밤, 창문 곁에 요람에 누워있는 사람의 가슴을 칼날처럼 찌르는 한숨소리가 들린다. 민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림자처럼 조용히 누워 있었다. 엄마를 부르며 우는 소리도 없었고, 다른 아이들처럼 다리를 움직이는 소리도 없었다. 오직 으스스한 침묵만이 있었다. 지은은 계속 눈을 깜박였다. 마치 무거운 바위가 목을 누르는 것처럼 목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3개월 전만 해도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민호는 건강하고 똑똑한 아기로 음악을 들으면 항상 웃고 춤추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그 운명적인 아침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했다. 민호가 막 깨어났고 지은이는 평소처럼 아기를 침대에 눕혀 기저귀를 갈아입혔다. 하지만 그녀는 옷을 벗는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호는 평소처럼 다리를 움직이지 않았다. 작고 분홍빛이 도는 흰색의 다리는 이제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습니다. 민호야, 엄마한테 다리 좀 보여줘. 그녀는 그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막 커지기 시작한 불안을 쫓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저 어머니를 바라보았을 뿐, 그의 검은 눈은 맑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그 소녀는 발로 차거나 움직이지 않았다. 지은은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이의 다리를 흔들어 보려고 했지만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호는 잠에서 깨어나 아내의 멍한 얼굴을 보고 곧바로 그에게 다가갔다. 뭐야, 봐. 민호가 더 이상 발로 차지 않는 것 같아. 지은의 말에 지호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는 어린 아들을 내려다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아직도. 졸리겠구나. 지은은 남편의 말이 옳다고 믿으려 하지만 민호는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는다. 지은은 아이의 발바닥을 만져보며 가볍게 간지럽혔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두려움이 공식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은 민호를 즉시 병원으로 데려갔다. 다음날 아침, 병원 대기실은 발소리와 조용한 대화 소리, 그리고 의료 카트의 덜거덕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지은과 지훈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흐릿하게 느껴졌고, 그저 낮고 긴장된 설렘만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만 같았다. 의사는 민호의 이름을 불렀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병원에 들어갔을 때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년의 검사와 MRI 스캔, 근전도 검사를 거친 후 의사는 한숨을 쉬며 파일을 테이블에 놓고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정신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은의 손은 너무 꽉 쥐어져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민호는 근위형 양실조를 앓고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가슴을 후려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병은 무슨 병인가요? 선생님, 지훈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근육이 점차 약해지는 희귀한 질환입니다. 민호는 이제 다리의 운동 반사를 잃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랐고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아니, 민호는 아직 건강하잖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아이를 잘 돌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의사는 그들을 동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이게 당신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유전적 질환이지 치료나 영양으로 인한 게 아닙니다. 현재 치료법은 없지만 물리치료 방법을 적용해 아이가 근육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치료법은 없습니다. 한때 어머니가 흔들어 줄 때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던 그들의 아들은 이제 걸을 수 없는 미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민호를 품에 안고 그의 작은 온기를 느꼈지만 가슴이 너무 차가워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나쁜 소식을 듣고서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은은 미소를 멈췄다. 그녀는 단지 민호 주위를 맴돌 뿐이다. 나는 매일 아기의 발에 손을 얹어보려고 노력하며 언젠가는 그 작은 발이 다시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랐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강한 척을 하지만 매일 밤 민호가 잠들면 조용히 발코니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먼 곳을 바라본다. 둘 다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식사는 차가워졌으며 누구도 감히 자신의 진짜 생각을 말할 수 없는 침묵의 눈빛만 남았습니다. 민호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을까? 나에게 기적이 일어날까? 지은은 더 이상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럭키가 그들의 삶에 등장했습니다. 서연이 상자를 들고 문 앞에 나타나는데 그녀는 손에 큰 종이를 들고 마치 기적을 가져올 것처럼 밝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아무것도 받을 기분이 아니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서서 나무 틀을 꽉 움켜쥐고 있었는데 마치 그녀가 손을 놓으면 온몸이 무너져 내릴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지난 며칠 동안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있는 아기를 바라보며 운명이 왜 이토록 잔인한지 궁금했습니다. 가고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쉰데다 약해서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인지조차 알아볼 수 없었다. 서연은 집으로 들어가 타일 바닥에 상자를 놓았다. 지은은 시선을 아래로 향했다. 갑자기 골판지 상자가 살짝 움직이더니 작은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자 가장자리로 작고 빛나는 황금색 머리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둥글고 검은 눈이 그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내가 잘 챙겨 서연이 격려하듯 말했다. 지은은 눈살을 찌푸렸다. 강아지. 그녀는 다른 생명체를 돌볼 시간도 에너지도 없었다. 그녀의 집은 이제 침묵과 절망으로 가득 찬 곳이었고 햇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공간이었다. 개가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는가? 그녀는 걱정할 일이 많았고 민호는 심지어 알아요. 서연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을 끊었다. 하지만 아시죠? 저는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해요.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는 이유가 필요해요. 지은은 말이 없었다. 서연은 이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반드시 사전에 럭키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예상치 못한 것을 가져다 줄지도 몰라요. 지은은 강아지가 바닥을 가로질러 작은 걸음으로 움직이는 것을 내려다보며 가끔 코를 킁킁거리고 핥는 것을 보았다. 어떤 생물도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았다. 그것은 단지 순진한 작은 개일 뿐이었고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희망과 그리움이 가득했고 당장 거절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게 그대로 남아있다면 제가 처리할게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앉아서 럭키를 쓰다듬었다. 강아지는 그녀의 팔에 안겨 작은 이불처럼 따뜻했다. 후회하지 않을 거야. 지은은 확신이 없었지만 더 이상 논쟁할 에너지가 없었다. 서연이는 곧 떠나고 럭키는 테이블 위에 작은 그릇과 사료 한 봉지를 남겨두고 떠났다.
지은은 발밑을 돌아다니는 강아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무슨 기분인지 알 수 없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지우는 집안을 뛰어다니는 럭키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이게 뭔가요? 이건 서연이가 준 선물이에요. 이름은 럭키예요. 지우는 약간 놀랐다. 그는 지은이가 이때쯤에는 동물을 입양하는데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아내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의 저녁 식사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조용한 가운데 계속되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이번에는 작은 동물 한 마리가 테이블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가끔 지훈의 발치에 기어올라와 마치 이 낯선 새로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을 찾는 듯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지은은 매일처럼 민호를 잠자리에 눕힌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눈은 천장을 올려다보았지만 이전처럼 열망적인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럭키는 더 이상 오늘 오후처럼 돌아다니지 않았다. 그는 발끝으로 우리로 다가가 코로 나무 막대를 살짝 만졌다. 그리고는 얌전히 민호 옆에 누웠다. 둥근 눈이 소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지은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럭키는 아직 강아지였지만 그녀가 지금까지 본 어떤 강아지와도 달랐다. 큰 소리로 짖지도 않고 음식을 찾으려고 뛰어오르지도 않으며 과잉 행동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거기 누워 있었고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마치 이 장소에 조용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지은은 럭키의 머리에 살며시 손을 얹으며 부드러운 온기를 느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훈이 뒤에서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한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상냥한 밤바람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고 고요했던 집안의 새로운 숨결이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깨어났을 때 럭키는 여전히 충실한 친구처럼 그의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소녀는 눈을 깜빡이며 그의 작은 손이 무의식적으로 뻗어 부드러운 털을 살짝 만졌다. 럭키는 놀랐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그저 꼬리를 살짝 흔들고 머리를 세장에 기대고 민호를 계속 지켜보았다. 지은은 밖에 서서 숨을 참고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았다. 민호는 그녀가 주변에 두려고 하는 장난감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비록 무의식적인 움직임일지라도 소녀는 그저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단지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녀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며칠 동안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이 생각하거나 기적을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럭키는 금세 그 가족의 일원이 되었지만 그가 생각했던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강아지가 귀찮은 존재일 뿐이고 큰 소리로 짖으며 집안을 파괴하고 어지럽힐 뿐이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럭키는 그렇지 않아요. 이 개는 돌아다니지도 물건을 부수지도 않으며 주의를 끌기 위해 짖지도 않습니다. 대신 단 하나의 우려사항만 있는 듯합니다. 최소. 매일 아침 민호가 깨어나면 럭키가 침대 옆에 웅크리고 앉아 둥근 눈으로 민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짖지도 않았고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마치 민이 눈을 뜨기를 기다리듯 인내심 있게 누워만 있었습니다.
민호가 잠들면 럭키는 조용히 침대 막대에 머리를 기대고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지은은 이러한 행동을 보고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그녀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2달도 안 된 강아지인데 이상하게도 인내심이 많아요. 그것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친구에 가깝습니다. 아들 곁을 지키는 조용한 보호자죠. 어느 날, 민호의 기저귀를 갈아주던 중 실수로 바닥에 수건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가 몸을 숙여 집어 올리기 전에 럭키는 재빨리 그것을 물어뜯고 꼬리를 살짝 비틀어 그의 바로 옆에 내려놓았다. 지은은 깜짝 놀랐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아세요? 럭키는 대답하지 않았다. 물론 그것은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을 뿐이고 마치 생각에 잠긴 듯이 작은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인 채였습니다. 지은 역시 점차 그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 날 민호가 그녀를 품에 안고 가늘게 울부짖자 리는 즉시 일어나 침대로 다가가서 부드럽게 코를 소년의 손에 대었다. 마치 위로하듯이 보셨어요. 어느 늦은 밤 지우는 지은에게 귓속말을 건넨다.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아 조용히 관찰하는 모습은 마치 민호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럭키는 평범한 개가 아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호와 럭키의 유대감은 점점 더 확실해진다. 민호는 다른 아이들처럼 많이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럭키를 볼 때마다 눈이 빛났다. 예전에는 민호가 주변의 모든 것에 무관심하게 그저 누워 있었지만 이제는 럭키가 다가올 때마다 그의 눈이 럭키를 따라갔다. 작은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며 마치 황금빛 털복숭이 친구에게 다가가려는 듯했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지훈이가 지은아, 이리 와라고 부드럽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이상한 것이 있었다. 다급했지만 당황한 기색은 없었다. 지은은 손을 닦고 거실로 달려나갔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녀 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를 깜짝 놀라게 했다. 럭키는 언제나 그렇듯이 침대 옆에 누워 있었지만 이번에도 민호는 럭키를 바라보기만 하지 않았다. 그 소녀는 작은 손을 내밀어 그의 손가락이 럭키의 손에 가볍게 닿았다. 지은의 가슴이 죄어들었다. 그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민호, 지금 이사했어. 민호의 작은 손은 여전히 럭키의 손 위에 올려져 있었고 그 손의 힘은 약했지만 무의식적인 반사작용도 근육 경련도 아닌 진짜 움직임이었다. 지은은 지훈을 돌아보았다. 그는 또한 깜짝 놀랐다. 럭키는 놀라지 않은 것 같았다. 그것은 그저 거기 순종적으로 누워서 마치 이 순간이 올 것을 항상 알고 있었던 것처럼 부드럽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지은은 목소리를 억제하려고 손을 입에 대었다. 그녀는 민호에게서 이렇게 뚜렷한 변화를 본 지 얼마나 되었을까? 그녀는 아들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신호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을까? 그녀는 손을 내밀어 민호의 손을 잡아 그가 럭키를 잡도록 도왔다. 민호의 작은 손가락이 조금 더 움직였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지은에게는 기적이었다. 지훈 역시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민호를 바라보다가 다시 럭키를 바라보았다. 어쩌면 내 아이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들의 마음에 진짜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밤이 되면 서연이의 하늘은 희미한 별들로 뒤덮인다. 부드러운 바람이 열려있는 창문으로 불어와 작은 방의 얇은 흰색 커튼을 흔들었다.
지은과 지우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서로의 손을 얹었지만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안의 고요함은 더 이상 슬픔의 짐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의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의 작은 침대에 앉아 민호와 럭키를 지켜보고 있었다. 민호는 평소처럼 누워 있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소녀는 더 이상 이전처럼 천장을 응시하지 않았다. 소년의 눈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럭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강아지는 계집 옆에 웅크리고 누워서 매 박동마다 가볍게 들이쉬고 내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럭키는 뭔가 평범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잠을 자지 않습니다. 불안해 보이네요. 지은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럭키는 고개를 들고 작은 귀를 민호에게 꼿꼿이 세웠다. 마치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는 듯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갑자기 민호의 침대 주위를 돌아다녔다. 작은 발이 타일 바닥을 가볍게 밟았지만 그것은 의도치 않은 일도 장난스러운 일도 아니었다. 럭키, 왜 그래? 지훈이 속삭였다. 지은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럭키는 달려가서 민호 옆에 와서 둥글고 검고 반짝이는 눈으로 소년을 올려다보았다. 그것은 두 개의 작은 발을 침대 아랫부분 가장자리에 올려놓고 민호 쪽으로 다가가며 부드럽게 신음했습니다. 민호 곁에 가만히 누워있던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소년을 깨우려고 했었다. 지은은 눈을 크게 떴고 등골에 오한이 스쳤다. 지우는 아내의 긴장감을 느꼈다. 그는 일어나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유리, 지은이가 부드럽게 불렀지만 작은 개는 소리치지 않았어요. 럭키는 지은을 돌아보았지만 시선은 오직 민호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갑자기 그것은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올려 민호의 작은 손에 닿았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민호의 작은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다. 지은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뜬 채 침대로 달려갔다. 지훈, 움직여. 그녀의 목소리는 목이 메어 있었다. 지훈은 깜짝 놀라 민호를 바라보더니 다시 럭키를 바라보았다. 몇 달간 굳어있던 민호의 손이 살짝 움직였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움직임이 아니었고 갑작스러운 반사작용도 아니었습니다. 럭키는 계속해서 민호의 손에 코를 대고 손가락 끝을 살짝 핥았다. 소녀는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더 뚜렷하게 움직였다. 민호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럭키의 부드러운 털을 움켜쥐려고 했다.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감히 눈 깜빡일 수도 없었다. 이것이 그저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의 어깨를 움켜쥐었고 그의 손은 떨렸다. 보여요. 보여요. 민호는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소년의 손 전체가 살짝, 하지만 매우 약하게 들려올랐습니다. 럭키는 꼬리를 흔들었다. 그의 작은 꼬리는 흥분으로 흔들렸다. 그것은 침대. 위로 뛰어올라 민호의 뺨을 가볍게 핥았고 소년의 입에서 약하지만 진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몇 달 동안 침묵에 젖어있던 그 방에 갑자기 가슴 아픈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터뜨리며 지훈을 꼭 껴안았다. 자신이 보고 있는 일이 믿을 수 없어서였다. 의사들이 다시는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녀의 아들이 이제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깨운 것은 약이 아니라, 기계가 아니라, 민호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작은 개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럭키는 놀라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민호를 바라보았고, 이 순간이 올 것이라고 항상 믿었던 것처럼 꼬리를 끊임없이 흔들었다. 지은은 민호의 작은 손을 잡고 아들의 피부에서 느껴지는 온기를 느끼며 목이 메었다. 그녀는 인생에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몸을 굽혀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쉰 듯했다. 지은아, 어쩌면 우리 아이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몇 달간의 절망 끝에 처음으로 진짜 희망의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지은은 민호의 침대 옆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물이 뜨거운 채로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닿기도 전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들의 작은 손이 움직이는 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순간은 마치 꿈과 같았습니다. 그녀가 수천 번이나 기도했지만 이루어질 거라고는 감히 믿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지우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민호의 작은 팔을 가볍게 만지자 손이 떨렸다. 그는 방금 일어난 기적을 목격한 후에도 여전히 심장이 강하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희망을 잃었고 아들이 다시는 팔을 들어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럭키는 여전히 민호 옆에 누워 있었고 그의 작은 꼬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마치 자신이 멋진 일을 했다는 것을 아는 듯 그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다시 가까이 다가와서 다시 한번 민호의 손에 코를 살짝 대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반사작용으로 그 작은 손은 부드럽게 움직이며 밀었습니다. 지은은 숨을 참았다. 이번에는 민호가 손을 들어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럭키의 부드러운 털을 잡으려고 했다. 작고 힘없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민호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했다. 지은아, 내 말 듣고 있니?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이전처럼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그는 럭키를 바라보며 입술을 살짝 움직였다. 그러자 조용한 밤에 희미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지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민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홍수 소리는 아주 부드러운 속삭임일 뿐이었지만 부부는 그것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민호는 그저 럭키의 이름을 불렀다. 그 소녀는 움직일 뿐만 아니라 말도 했습니다. 지은은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울음을 터뜨렸다. 럭키는 부드럽게 짖은 뒤 달려가 민호의 뺨을 핥았다. 그 작은 꼬리는 마치 환호하듯이 사납게 흔들렸다. 민호는 약하지만 밝은 미소를 지으며 입술을 더 분홍빛으로 물들였다. 몇 달간 침묵과 무감각함이 이어지자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지은을 꼭 껴안았고 감정이 넘쳐났다. 들었어. 민호가 럭키를 불렀다고.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이 비처럼 떨어졌다. 그녀는 인생에서 그토록 감사함을 느낀 적이 없었다. 의사들은 제가 점차 운동 능력을 잃을 수 있고 심지어 의사소통 능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아들은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의 작은 친구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민호 옆에 앉아 그의 작은 손을 잡고 그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느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의 움직임, 부드러운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기적이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지난 몇 달처럼 무력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럭키는 여전히 민호 옆에 누워서 소년의 다리에 머리를 얹고 가볍게 숨을 쉬고 있었다. 짖지도 않고 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누워서 민호가 깨어나려면 조금만 밀어주면 된다는 걸 항상 알고 있는 듯했다. 의사한테 말해야 해요. 지훈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인해 쉰 듯했다. 지은은 망설임 없이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절망에 빠져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민호가 회복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들은 다시는 이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작은 방 안으로 비쳤습니다. 몇 달 만에 지은은 진짜 햇살을 느꼈다. 그녀는 입고 있어요. 민호는 작은 단추 하나하나를 조정하며 자신감 넘치는 마음을 보였다. 지호는 문 옆에 서서 눈을 빛냈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좋아요. 그들은 함께 나가서 민호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이번에는 나쁜 소식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적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은은 병원으로 들어가면서 민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마음은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지훈이 그 옆을 걸으며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빛났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들은 불안감, 의사들의 차가운 진단, 주변 사람들의 동정적인 눈빛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랜만에 그들은 나쁜 소식을 듣기 위해 병원에 온 것이 아니라 기적을 공유하기 위해 왔습니다. 민호는 엄마 무릎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약간 졸려 보였지만 그의 눈은 전보다 밝았다. 럭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지우는 개를 팔에 안고 있다.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을 허용하지 않지만 이번에 의사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민호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혜진 원장은 방금 들어와서 두 부부의 얼굴에 떠오른 이상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고 앉았다. 그녀의 눈은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나에게 전할 소식이 있나요? 지은은 심호흡을 한 뒤 민호를 의자에 내려놓고 아들의 손을 조심조심 잡았다. 의사님, 이제 민호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혜진 의사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이동하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손뿐만 아니라 발도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혜진 의사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깜빡였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작은 펜을 꺼내 민호의 손바닥을 살며시 만졌다. 소녀는 시선을 아래로 내리고 마치 완전히 의식적인 반사작용처럼 천천히 손가락을 구부렸다. 지은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혜진 의사는 바로 발 반사를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굽혀 민호의 발바닥을 살짝 만졌다. 소녀는 눈을 깜빡이다가 발이 살짝 움직였다. 지은은 숨을 참았다. 지훈 역시 깜짝 놀랐고 혜진 의사 역시 완전히 놀랐다. 그녀는 즉시 1년의 검사를 명령했습니다.
민호는 물리치료실로 옮겨졌고 의사들은 그의 신경반사를 측정하고 운동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지은과 지우는 1시간 넘게 밖에서 불안하게 기다렸다. 그들은 결과를 짐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저 아들이 호전되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고 의사들도 그 사실을 인정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침내 방문이 열렸습니다. 혜진 의사는 얼굴에 보기 드문 미소를 띠고 걸어 나왔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가득했다. 검사 결과 민호는 실제로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은은 숨을 내쉬며 방금 들은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가슴을 움켜쥐었다. 지우는 아내의 손을 꽉 쥐었다. 혜진 의사는 놀라움과 감정으로 눈을 빛내며 말을 이었다. 우리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민호는 점차 운동 반사신경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최근의 심리적인 활력이 그 과정을 가속화했습니다. 그녀는 럭키를 내려다보았다. 그 작은 강아지는 여전히 지훈의 팔에 순종적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추진력을 만들어낸 사람이 럭키라고 생각합니다.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지만 의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듣고 가슴이 터질 듯했습니다. 혜진 의사는 따뜻함이 가득한 눈으로 민호를 돌아보았다. 럭키가 왜 그렇게 강한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민호가 럭키에게 품은 애정과 유대감이 마법 같은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은과 지훈에게로 돌아섰다. 당분간은 물리치료를 계속할 예정이지만 현재 상태로는 민호가 앞으로 다시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은은 곧바로 눈물을 터뜨렸다. 지훈 역시 눈이 붉어진 채 돌아섰다. 그들은 자기 자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미래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이 순간, 그 미래는 바뀌었습니다. 지은은 민호를 꼭 껴안았다. 아들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눈물로 젖었다. 그녀는 목이 메어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고맙구나, 민호. 포기하지 않아서 고맙구나. 럭키는 마치 자신도 이 기쁨을 알고 있다는 듯이 부드럽게 짖었다. 오늘부터 민호의 여행은 새로운 장을 엽니다. 더 이상 절망으로 가득 찬 여행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찬 여행이 됩니다. 혜진 선생님께서 민호가 회복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주신 뒤 온 가족은 새 생명을 얻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더 이상 조용한 저녁도 없고 멀리서 바라보는 절망적인 시선도 없습니다. 그 대신 새로운 믿음과 희망으로 가득 찬 날들이 있습니다. 민호는 럭키의 지원을 받으며 매일 희망과 작은 진전으로 가득 찬 회복의 여정을 계속합니다. 지은과 지우는 민호를 물리치료센터에 더 자주 데려가게 되었고 이전처럼 부담감을 느끼기보다는 민호의 발전을 기대하게 되었다. 럭키는 항상 민호와 함께한다. 매일 아침 지은이가 그를 위해 물건을 준비할 때마다 럭키는 민호가 새로운 여행을 떠난다는 것을 알고 그를 혼자 가게 두지 않을 것처럼 달려가 기다린다. 민호에게는 모든 연습 세션이 도전이다. 그 소녀는 여전히 몹시 약했고 움직임이 느리고 피곤했지만 이전과 달리 민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럭키 덕분이에요. 민호가 낙담할 때마다 럭키는 꼬리를 흔들고 그 옆으로 뛰어올라 민호의 무릎에 머리를 얹어 묵묵히 격려해 주었다. 민호가 손을 내밀기 연습을 하면 럭키는 민호가 자신을 만지도록 참을성 있게 가만히 서 있을 것이다.
민호가 발차기 연습을 하면 럭키는 마치 응원하듯이 뛰어다닌다. 혜진 의사와 치료사들도 민호와 럭키 사이에 유대감의 마법 같은 힘이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다. 그들은 럭키가 친절한 개일 뿐만 아니라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럭키는 민호를 이해하고 민호가 낙담할 때를 알아차리고 항상 그를 격려할 방법을 찾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호가 다리 들어올리기 연습을 하고 있을 때 지은은 그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지친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 소녀는 헐떡거렸다. 그녀는 아들에게 그만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럭키가 다가왔습니다. 코를 민호의 발에 대고는 재빨리 조금 도망가더니 뒤돌아 서서 기다렸다. 민호는 살짝 눈을 흔들며 럭키를 바라보았다. 럭키는 부드럽게 짖으며 꼬리를 흔들며 마치 격려하듯이 말했다. 다시 해봐. 할 수 있어. 민호는 입술을 깨물고 다시 다리를 들어올리려 했고 이번에는 성공했다. 방 전체가 환호로 터져나왔다. 혜진 의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개에게서 그렇게 강한 동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터뜨렸는데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날이 갈수록 민호는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민호는 도움 없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소녀는 일어서려고 의자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민호는 처음으로 잠깐이라도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럭키는 기쁜 마음으로 소년 주위를 뛰어다녔고 행복한 아이처럼 뛰어다녔다. 모두가 웃었지만 지은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아들을 껴안으며 제 아들이 했어요 라고 속삭였다. 민호는 당장 걸을 수는 없지만 모두가 그가 완쾌될 길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매일 저녁 지은과 지우는 소파에 앉아 민호가 럭키와 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본다.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무거운 침묵은 없었고 대신 웃음소리와 단순한 행복의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우는 아내 쪽으로 돌아섰고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럭키가 처음 온 날 기억나.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어요. 지우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하지만 지금은 믿죠. 지은은 민호를 바라보고 럭키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믿는다. 그녀는 사랑과 희망을 믿으며 충분한 신앙이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부드럽게 현관을 비추고 있었고 민호는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소년의 작은 다리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민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않는 아이가 아니다. 수개월에 걸친 훈련과 땀, 희망이 없어 보였던 순간들이 점차 기적적으로 변했습니다. 민호는 일어나서 첫걸음을 떼었다. 럭키는 언제나 민호 곁에 있다. 민호가 서서 연습하면 럭키는 그의 옆에 앉아서 헌신적인 동반자처럼 주의 깊게 지켜보곤 했다. 민호가 걷는다면 럭키는 속도를 늦추는데 민호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너무 빨리 달리지 않도록 조심한다. 민호에게는 모든 걸음이 도전이다. 그 소년의 다리는 여전히 약했고 그의 발걸음은 느리고 어색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넘어질 때마다 럭키가 항상 곁에서 그를 기다리고 응원해 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지은이가 부엌에 서서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지우는 신문을 읽으며 집 밖에 앉아 아들을 흘낏 바라보았다.
민호는 오늘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럭키와 놀고 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민호가 의자를 놓은 것이다. 그 소년의 눈에는 결의와 욕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신문을 집어 다시 읽으려고 하다가 멈췄다. 민호는 럭키를 바라보고 있었고, 럭키는 꼬리를 흔들고 있었고, 그의 맑은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리고 민호는 한 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을 들어 올렸다. 그를 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지우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벌떡 일어났다. 민호가 혼자 가네요. 그는 꿈을 꾸는 줄 알고 눈을 크게 떴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민호는 스스로 두 발로 걷고 있습니다. 럭키도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큰 소리로 짖었고 마치 응원하고 싶어하는 듯이 작은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다. 하지만 즉시 서두르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뒤로 물러나 거리를 벌리며 마치 민호에게 도전하듯 말했다. 어서 나한테 와. 민호는 눈을 깜빡이며 집중하듯 작은 입술을 다물었다. 그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소녀는 조금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은아, 전화해야지. 지은은 심호흡을 하고 지은아, 이리 나와, 라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지은은 깜짝 놀라 손에 쥐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그녀는 남편의 목소리가 그토록 다급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또 넘어졌어요. 그녀는 마당으로 달려나갔고 그 순간 그녀는 깜짝 놀랐다. 민호가 걷고 있어요. 민호는 실제로 의자에 앉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걷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럭키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그녀는 입을 가렸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민호는 엄마를 보고 얼굴이 밝아졌다. 기쁨으로 눈이 반짝인다. 엄마, 이제 갈 수 있어요.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똑바로 꿰뚫는 듯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얼굴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팔을 벌리고 민호의 옆으로 달려갔다. 이리 와, 아들아. 민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소녀는 럭키를 바라보았다. 럭키는 격려히 말로 작게 짖었다. 마침내 민호가 앞으로 나왔다. 느리지만 단호한 발걸음입니다. 그러자 소녀는 아버지의 품에 몸을 던졌습니다. 지우는 민호를 들어올려 아들을 꼭 껴안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목이 막혔습니다. 그의 눈물이 아들의 부드러운 머리카락 위로 떨어졌다. 지은이는 달려가 아버지와 아들을 꼭 껴안았다. 럭키는 마치 아이처럼 행복하게 짖으며 그들 주위를 돌아다녔다. 그 순간 온 가족이 정말로 어둠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엄마 품에 안겨 깊이 잠들었습니다. 럭키는 여전히 그 옆에 누워서 부드럽게 숨을 쉬고 있었고 꿈속에서 그의 꼬리는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지은은 민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더니 럭키 쪽을 돌아봤다. 럭키가 없었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 같아요. 지우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럭키는 그저 개가 아니야. 그는 우리가 기다려온 기적이야. 지은은 지훈의 손을 꽉 쥐었다. 저는 기적을 전혀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믿습니다. 지훈은 살짝 미소 지었다. 저도요. 그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다시는 걷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럭키가 나타났습니다. 주문도 아니고 초자연적인 기적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과 인내 그리고 절대적인 충성심으로 가능합니다. 민호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이 멀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럭키는 항상 그의 곁에 있을 것이라는 점과 럭키 덕분에 이 소녀는 스스로 두 발로 걷는 법을 배웠다는 점이다. 얻은 교훈. 때로는 기적은 터무니없는 기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사랑, 충성심, 매일의 작지만 꾸준한 행동에서 일어난다. 이는 항상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희망을 잃었을 때조차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친구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가끔은 작은 개 한 마리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기적적인 회복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랑, 인내, 희망의 힘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지만 때로는 동반자, 적절한 시기의 격려,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를 눌러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고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랑하기를 기원합니다.